저가 후에는 반드시 착가수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과일이 몇 개 달려 있는지 파악을 해야 손해 정도 혹은 기준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평년 착가량인데 평년 착가량을 통해서 보험 가입 금액 및 저가 종료 전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저가 후 착가수 조사와 평년 착가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수확량과 평년 착가량과 가입 수확량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표준 수확량은 과거 통계를 바탕으로 품종, 경작 형태, 수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나무 한 주당 예상 수확량입니다. 두 번째, 평년 착가량입니다. 평년 착가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입 수확량 산정 및 저가 종료 중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착가량을 말합니다. 평년 착가량은 이제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제 평년 수준의 재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5년 이내 보험에 가입한 이력 있는 과수원을 이제 상대로 합니다. 그리고 중요 용도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보험 가입 금액 결정 및 저가 종료 중 보험사고 발생 시 감수량 산정을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 수확량을 보겠습니다. 가입 수확량은 보험에 가입한 수확량으로 가입 가격에 곱하여 보험 가입을 결정하는 수확량을 말합니다. 평년 착가량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원점을 보면은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이 됩니다. 여기서 가입 수확량은 평년 착가량의 100%가 되겠습니다. 평년 착가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평년 착가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년 착가량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이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년 착가량이 많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험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액이 커질 수가 있겠죠. 평년 착가량의 산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 쉽게 말하고 신규 가입하는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 100%를 평년 착가량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 수확량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D분의 C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가 후 착가 조사 시 현지 조사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보험 가입 금액, 자기 부담 비율, 평년 착가수, 가입 착가수가 나오죠. 그리고 가입 주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 사항으로서 저가 이정 5종 한정 보장인지, 가을 동생 부보장인지, 아니면은 일소 피해 부보장인지, 아니면 나무 손해 보장에 가입을 했는지 이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 평년 착가량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번에 바뀐 게 이제 A값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과거 5년간 저가 후 착가량을 합계를 과거 5년간 가입의 수로 나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가 후 착가량을 이제 연도별 저가 후 착가량을 인정하되 21년도부터는 21년 저가 후 착가량부터는 아래 하한을 적용을 합니다. 즉 이제 상한은 평년 착가량의 300%, 하한은 평년 착가량의 3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한의 경우에는 가입 당일을 포함해서 각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을 있는 과수형 하나에 적용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의 어떤 문제 있는데 2023년도 평년 착가량의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021년도부터는 과거 이제 A값을 구하는데 저가 후 착가량만 알아서는 안 되고 이제 저가 후 착가량부터는 이제 2021년 저가 후 착가량부터는 상한과 하한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값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반드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평년 착가량이 산출이 되겠습니다. 보험 사고가 5년 동안 없었다고 그러면 평년 착가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저가 전 종합이용 방식 2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과수 4종입니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가 전 종합이용 방식이라는 것은 보험 목적에 대해 보험 기간 개시일로부터 통상적인 저가를 끝낼 시점까지의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에 해당하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받고 저가 후부터는 태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에 대해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받는 방식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상품 내용으로서는 저가 종료 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를 보장을 하고 저가 종료에는 7가지 재해를 보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종료 이후에는 이제 일소 피해하고 가을 동상의 부보장 특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종료 이전에도 5종 한종 5가지에 대해서만 보장받는 5종 한종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5종 한종이라는 것은 태풍, 우박, 지진, 화재, 집중호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가 후 착화 조사를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여기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재배 방식은 이제 밀식, 반밀식, 일반이 되겠죠. 그리고 수령별은 이제 나무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품종별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조생종, 중생종, 망생종이 있겠습니다. 조생종은 스가루, 중생종은 홍로, 만생종은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으로서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농작물 재배에 가입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을 재배하는 과수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조사 시기로서는 통상적인 적감이 자연 낙가를 종료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적감이 자연 낙가 종료를 하면 과수원이 위치한 지역의 기상 여건 등을 감안해서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의 해당 과실의 적가가 종료되거나 자연 낙가가 종료된 시점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이제 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가입 주수의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결정을 하죠. 여기서 조사 대상 주수라는 것은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를 빼고 수학 불능 주수를 빼고 미보상 주수를 빼고 만약에 수학한 기수학 주수가 있으면 기수학수를 뺍니다. 이게 조사 대상 주수가 되겠죠.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 기준 모든 나무를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목이라든지 인수 제약 품종을 제한을 요거는 이제 빼야겠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을 하고 표본주를 산정하고 리본을 구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운터를 하죠. 그래서 그 카운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나무 조사와 이런 조사 내용을 현지 조사에 기재를 합니다. 착가율이라는 것은 저가 후 착가수를 평년 착가수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당 착가수라는 것은 표본 착가수 합계를 표본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표본주를 선정을 합니다. 표본주 선정은 아래와 같이 하는데 골고루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평균적인 착가가 될 수 있도록 표본주를 선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결과 주수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해서 농재, 식재된 모든 나무를 말합니다. 인수 조건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는 제해죠. 유목 같은 거는 제한이 합니다. 그리고 고사 주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수하는 제해로 죽은 경우죠. 수확 불능 주수입니다. 여기에는 나무는 살아있으나 이제 수확이 불가능한 거죠. 미보상 주수가 있고 기수확 주수가 있고 조사 대상 주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표본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과, 배, 감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50주 미만은 5주, 50에서 99주 6주 이렇게 쭉 해서 100주, 1000주 이상은 17주가 되겠습니다. 사과는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가 있는데 밀식은 4m 곱하기 2m가 되겠습니다. 152주 이상입니다. 10R이죠. 1000제곱미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를 자를 통해 가지고 주간과 열간을 이제 정확하게 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 사종 인수 제한은 사과는 밀식 3년 미만, 반밀식은 4년 미만, 일반은 5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배는 4년 미만이죠. 단감, 떫은은 5년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 시 나무 조사할 때 반드시 이제 이거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가 이제 밀식 3년 미만인지 반밀식은 4년 미만인지 이거를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제 결과 주수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고사, 미보상, 수학불능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조사 대상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표본 주수를 계산하고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계산이 되면은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파악을 하고 적정 표본 주수를 하고
그 다음에 카운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엑셀에 기입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가고 차가수 조사가 이제 정확하게 차가수 조사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조사 대상 주수가 150주입니다. 스가루가 120주, 홍로가 20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적정 표본 주수는 9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가와 차가수는 6,553개가 되고 평년 차가수는 8,000개가 되겠죠. 저가 전에 이제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율은 81.91%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령이 이제 7년이라는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재배 방식은 이제 반밀식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품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조사 표본 주수를 계산을 해서 7주와 2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제 과수, 착가수 계수표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수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본이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손해평가사가 나름대로 어떤 장부를 마련해서 기재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 가입 주수,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쭉 하고, 그 다음에 순번별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해가지고 착가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보상 비율이라든지 표본 착가수 합계라든지 주당 평년 착가수를 이제 기재를 하죠. 조사 일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손해평가 전날 이제 각 이제 계약자 및 연락처를 주소하면서 기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착가 감소 보험금이라는 것은 착가 감소량에서 미보상 감소량을 빼고 자기부담 감소량을 뺀 다음에 가입 가격 및 보장 비율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착가 감소 과실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가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와 착가수를 빼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일부 피해가 있는 경우에, 나무에 일부 피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최소가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와 착가수를 뺀다든지, 아니면은 평년 착가수의 최대 인정 피해율, 즉 나무 피해율을 계산해서 작은 값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과수원 전체에 나무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일부 나무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최소값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피해율은 고사주수 플러스 수확불능주수 플러스 일부 피해 주수를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5종 한종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평년 착가수에서 저가와 착가수를 빼 값하고 평년 착가수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한 값에서 최소값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단감 떫은감은 낙엽일에 따른 인정 피해율과 를 하고 그 다음에 사과배, 단감 떫은감은 유거 타박류, 나무 피해율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최대 인정 피해율 가장 높은 값을 적용을 해서 착가 감소 과실률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착가 감소량은 착가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입니다. 미보상 감소량은 착가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의 비율 플러스 미보상 지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착가수 곱하기 과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은 착가 감소량 마이너스 미보상 감소량 마이너스 자기부담 감소량의 가입가를 곱하고 보장 수준 50% 아니면 70%를 곱하면 보험금이 나오겠습니다. 자기부담 감소량은 기준 수확량의 자기부담을 곱한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해평가하기 전에는 자기부담비율이 몇 %인지를 반드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부담비율이 낮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려한 고객이겠죠. 보험사고가 적었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감을 보겠습니다. 차량과 부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이 가장 많기 때문에 차량과 부유를 볼 수 있는데 차량은 이제 굴곡이 졌죠. 부유는 둥그렇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단감과 떫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감은 보통 이제 숙기는 10월 상순이고 보통 이제 우리가 먹죠. 떫은감은 꽃감을 만들죠. 보통 이제 땡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 가지고 반시가 있고 둥시가 있겠습니다. 저가고 착가 조사를 보겠습니다. 단감 떫은감을 이제 한번 보면은 조사 대상은 사고위반 관계시 가입한 모든 과수원이 되겠고 대상자에는 해당이 없는데 이제 의무적인 조사죠. 조사 시기는 통상적인 저가 및 자연낙가 종료 시점에 하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품종 재배원 수령별로 조사 대상수를 계산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는 이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해서 품목별 표본 주수에 따라 과수 전체 표본 주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착가수 조사를 합니다. 물론 리본을 다르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미보상 비율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보상하는 손해이익의 원리로 과소한 과실의 비율을 조사를 하죠. 뭐 이제 보통 이제 어떤 그런 걸 조사하죠. 벌초 같은 거 이제 풀 같은 걸 제대로 베었는지 뭐 여러 가지 제초 상태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이제 해당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재해 종류, 특별 작가 가입에 따라 추가 확인 사항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시 사고 발생을 확인한 경우 계약자에게 사고 접수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착가 피해 조사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박 피해 발생 시에는 착가 피해 조사 필요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저가 전 종합이후 현지 조사를 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볼 거는 계약 사항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고 내용도 잘 살필 필요가 있겠죠. 품목이라든지 계약자라든지 증권 번호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부담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평년 착가수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가입 착가수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서는 5종 한정이 가입한지 가을 동사의 보호자인데 일소피의 보호자인지 이런 걸 한번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께서 기사고를 이제 그 사고 내용을 이제 접수를 했는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봄철에 냉해가 있었다고 그러면은 냉해 사항에 대해서 아마 사고 내용을 아마 접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발생 시기라든지 사고 일자, 사고 원인, 재판정, 미보상 비율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해평가서가 작성을 해야 할 게 나무조사입니다. 그래서 숙기, 품종, 재배 방식, 가입 수령, 가입 주수, 실제 결과 주수, 고사 주수, 수학 볼륨 주수, 미보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 표본 주수, 적정 표본 주수, 표본 착가수 합계, 한 주당 착가수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이제 그 기재를 하죠. 각 어떤 리본별로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품종, 재배 방식, 가입 수령에 따라 가지고 착가수를 기재를 합니다. 물론 표본주 번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쭉 기재를 하죠. 그러면 이제 현지 조사서를 실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초 조사하면 최초 조사, 재조사하면 재조사, 검증조사를 이제 체크를 하죠. 그리고 계약 사항을 체크를 합니다. 특히 이제 특이사항 하고 그 다음에 평년 착가수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사고 내용을 사고 원인 같은 걸 이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냉해하고 동상해 사고로 났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제 저가 전에 이제 피해가 과수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적게 달린 거죠. 그리고 이제 과실 정보 같은 거 이렇게 반멸식인지 품종은 뭔지 신고배면 신고배인지 재배 방식 반멸식 수령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이제 가입 주수하고 이제 이런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진 10장 이상을 이제 찍게 됩니다. 과수원 전경이라든지 표본지 리본, 피해 상태, 미보상 증거라든지 재식 밀도, 재배 방식, 방제 시설 여러 가지 걸 이제 측정을 사진을 찍게 되죠. 그리고 원점 변경을 하는 경우를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착가수 허용 오차하고 나무수 허용 오차, 면적수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나무수 허용 오차는 5%가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제 원점이 변경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원점 변경에 표시를 하고 관련 농협에 이제 연락을 해서 원점 변경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무수 허용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미만이고 50주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경우는 파란색 낙하를 칠하게 되고 미보상 고사 주수에는 적색 낙하를 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 피해인 경우는 착가 피해를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자 의견에는 방제시설 유무 확인과 재식 밀도 측정 기재, 유목주수 파악 기재, 과수원 번지와 식재재 품목 위치 그려놓고 피해 면적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미보상 주수별 표기를 하게 되는데 이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사주수 처리가 있습니다. 착가수 조사 전에 냉해 고사 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 전에 종합 가입을 했는데 고사한 경우는 고사주수로 처리를 하죠. 그리고 나무 특약에 가입을 했는데 5종 한종 가입을 한 경우는 고사주 처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과실은 부보장되죠. 5종 한종 가입을 했는데 나무 특약에 미가입을 한 경우에는 미보상 고사주수로 처리가 됩니다. 즉 실제 결과 주수에서 처리가 됩니다. 나무가 죽었지만은 종합인 경우하고 5종 한종에 가입하고 나무 보호에 가입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종 한종에 가입을 했는데 나무
특이하게 미가입인 경우에는 고사주 수가 냉해로 이제 죽은 경우에는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과 품종이 있겠습니다. 사과 품종에는 뭐 부사, 홍로, 여러 가지 이제 양과 가목이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 수령 판단 방법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1.5m 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무 주간부의 어떤 상태를 보고 이제 10년 이하 또는 11년, 15년 이하 또는 15년 이상 이렇게 파괴되는데, 어떤 농가에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선배 평가사에도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령 판단 방법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가수 개수 방법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저가 후 착가 조사하기에는 이제 그 조사 후 어떤 이제 저가 전에 이제 보상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죠. 이기 때문에 저가 후 착가수에는 이제 개수가 중요한데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원점 변경 시에 이제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방법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전날 이제 약속을 하죠. 그리고 당일날 집어를 확인하고 또 실제로 나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죠. 그리고 실제 결과지수와 조사 대상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달린 이제 리본을 달고 착가수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장에 서명을 받고 철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온장 변경 시에 이제 그 손보 모바일 입력 방법도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온장이 변경된 경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사값도 현지 조사 전체를 농협에서 입력 완료한 경우에는 이제 그 농협에서 입력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장 변경과 농협에서 한 경우에는 조사값을 나중에 조사자가 모바일 입력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조사 당일에 이제 QR코드를 익히고 그 다음에 조사 시작을 해서 조사 중으로 두는 경우에 농협에서 원장 변경했다 연락을 받으면 그때 이제 조사값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배를 보고 계십니다. 배꽃이죠. 배꽃이 이제 활짝 피었을 때입니다. 사과입니다. 저가 후 착가수 조사할 때죠. 이렇게 보면은 리본을 달고 저가 후 착가수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과가 얼마나 달렸는지 알 수 있죠. 2023년도에는 사과가 이제 굉장히 냉해로 많이 적게 달린 해로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적게 달렸죠. 사과, 감, 배를 보고 계십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이제 그 배밭을 보고 계십니다. 배꽃이 한창 피었을 때죠. 다행히 이제 개방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조사 및 이제 평년 착가량 그리고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뭐 손해평가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현직 손해평가사라든지 아니면 과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가 후에는 반드시 이제 착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저가 후 착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손해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필요한 게 이제 평년 착가량입니다. 평년 착가량을 알아야 보험 가입 금액 및 또 저가 전 보험 사고로 이제 감수량이 발생한 경우에 이제 감수량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이제 저가 후 착가수 조사와 평년 착가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